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정말 알기 쉬워요 일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동사의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조동사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일본어 문법 동사 공부를 했습니다. 형용사 공부도 하고요. 형용동사의 품사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기존 동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동사 강의는요 2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조동사란 무엇인가, 조동사의 어떤 특징, 분류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각계적으로 22개의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 강의까지 24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강의 자료입니다. 한 강자 가능하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강자는 길지 않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10분 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 강좌입니다. 회화를 공부하든 문장을 공부하든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일본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외국어 공부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강의 조동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동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그 문법에 품사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종류하고 일본어의 그 품사의 종류를 좀 비교를 하면서 덤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어의 조동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조동사의 특징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에 대한 공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네 번째로 조동사의 특징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간단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동사는요 동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동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를 갖다가 도와주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준다, 도와줄 조자를 썼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동사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우리나라 말 문법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굳이 우리나라 말의 문법상에서 조동사하고 비슷한 말이 있다면 이러한 말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조동사 이쯤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는데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듣습니다. 하시모토 문법이라든가 도끼에다 문법 또는 야마다 문법 이렇게 세 가지 문법을 잘들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요 이러한 사람의 이름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요 하시모토 신기치라고 합니다. 유명한 소위 그 명치시대 때의 일본 문법 학자죠.
하시모토 신기찌 이렇게 읽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끼에다 모도끼, 도끼에다 모도끼, 도끼에다 문법이라고 합니다. 풀네임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또 야마다 요시오, 유명한 그 당시에 세 사람의 문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문법의 주류를 이루는 학자 세 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은요, 요 하시모토 신기찌라고 하는 이 문법 학자의 학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일본어에 3문법이 있다면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시모토 문법, 도끼에다 문법, 야마다 문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동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과연 이 조동사라는 명칭은요, 하시모토 문법에서 쓰고 있어요. 또 도끼에다 문법에서도 조동사라는 말이 제법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정설은요, 조동사라고 하는 개념은 하시모토 문법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려면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얘기니까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마다 요시오, 야마다 문법은요, 조동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의미는 의미인데 의미로 보고 있어요. 의미. 그 말의 꼬리,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달아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야마다 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시모토 문법, 이게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일본어의 열품사 중에, 식품사가 있습니다. 열품사 중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조동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하시모토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좀 치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끼에다 문법에서는요, 조금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일본어의 문이라고 하는, 센텐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 그럽니다. 시라고 하는 말하고 지라고 하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좀 바디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이다. 몸에 대한 얘기다. 이 시라고 하는 말, 일본말로 지라 합니다만은, 요거는 시라 하고요. 이 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영어로 액세서리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바디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부속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일본어의 말에는요, 크게 나누어서 시지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끼에다 문법에서 이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지에 이렇게 속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액세서리에 해당되는 말로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다 문법은요, 도끼에다 문법보다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동사라고 하는 어떤 명칭은 막 그렇게 쓰고 있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다. 예. 일본말로 후쿠고비라고 합니다만은 의미는 의미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의미다. 조동사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하나의 단어로, 조동사의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야마다 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용언의 일부다, 용언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보통 이제 서술어가 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동사, 행용사, 행용동사를 용언이라 하죠. 일본어에서는요, 활용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굴줄이 되고 분출이 되어서 설명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뜻을 갖다가 보충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야마다 문법에서요, 이야기하는 걸 쭉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런 공부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주 그냥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하는데 이 도끼에다 문법, 야마다 문법,
하시모토 문법, 세 가지 문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깔아 놓으시고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본어의 조동사는요, 하시모토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모토 문법은 아까 얘기대로 학교 문법을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가적으로 두 나라의 말에 그 품사가 있죠, 그죠? 품사. 한국하고 일본어 당연히 품사가 있습니다. 품사를 살짝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일본어 문법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9가지의 품사를 갖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죠. 여러분들 다 중고등학교 때 다 이런 학교 문법 9가지의 품사를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사는요, 1963년도에 벌써 공포가 돼가지고 학교 문법 통일안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9가지의 품사는요, 다르게 말하면 5가지의 은으로 되어 있다. 말씀 은입니다. 한자로 쓰면요. 그래서 이제 체은이 있고요. 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디에 해당되는 말이죠. 몸뚱아리의 말에 해당되는 거. 또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말. 또 용언, 서술하는 그런 말. 또 수식하는 그런 말.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그래서 이제 5가지의 은이 있다고 해서 오언 구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어 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명사가 있고, 그죠? 대명사, 수사, 숫자를 말합니다. 그죠? 또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또 동사, 행용사,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용언, 품사의 용언은 활용하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9가지의 품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어가 있으면요. 단어가 있으면 가변어가 있고 불변어가 있다. 한자로 써야 되겠지만요. 일부러 한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변어란 말은 변화하는 말입니다.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한 말이다. 변화할 수 있는 거다. 활용한단 말입니다. 또는 그 반대의 말, 불변어입니다. 그 불변화하는 말.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말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동사, 품사의 9개가 나오죠. 동사, 행용사. 이거는요, 당연히 활용하죠. 우리 한국말을 활용합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용언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명사, 그죠? 대명사, 수사, 이런 거요. 이런 거 다 체언이 되죠. 어떻게 보면 주어가 되는 말입니다. 또 관형사, 수식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부사도 수식하죠. 그죠? 수식하는 말. 또 조사는 관계를 맺는 거니까, 그죠? 관계의다. 그랬고요. 또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하늘이 맑다. 같은 말. 감탄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은으로 되어 있고, 품사는 9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도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일본어의 품사는요, 10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학교 문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개 품사잖아요. 비교가 됩니다. 그죠? 43년도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쭉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품사 10품사는요, 크게 나눠서 이렇게 자립되는 말이 가능한가, 자립할 수 있는 말인가, 또 부속된 말인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먼저요, 부속된 말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속어라는 말은 액세서리 말이죠. 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디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액세서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치장하는 거죠. 말도 그런 부속된 말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조사, 조동사, 이 2가지 품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말에 조동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죠?
뭐 일본어에만 있는 그런 조동사라는 품사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보조동사 정도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부속되는 말은 일본어에서는 조사, 조동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 품사의 명칭하고 다른 겁니다. 예, 행용동사, 감동사, 연체사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명칭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들은요, 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는요, 전부 자립되는 말이에요. 혼자 쓸 수 있어요. 뭐 홀로서 이 의미가 소통이 되는 그런 말. 커피라든가 이런 거, 그죠? 자립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명사입니다, 그죠? 동사, 너무, 맛있다. 동사, 이런 거 다 자립할 수 있는 말이에요. 행용사, 맛있다. 오이시 말 되잖아요? 예, 자립할 수 있는 말이에요. 행용동사, 기레이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그죠?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연체사. 연체사도 일본어에서는요,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뭐하고 좀 비슷합니다. 관형사, 아까 설명한 관형사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지만,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도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또 차츰차츰 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용동사는 우리가 옛날에 강의에서 일본어의 독특한 그런 품사 하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했죠. 그죠? 특이한 것은 다로 끝난다. 행용사도 있지만 행용사는 이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행용동사라는 말을 안 쓰고 제2 행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행용사는 그냥 제1 행용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부사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감동사란 말은 우리나라 말 품사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탄사라고 그랬잖아요.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라든가. 아, 그래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죠? 좀 감동될 때 쓰이는 그런 말들입니다. 접속사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래까라.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어의 품사 10개의 품사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9개가 있다.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말 품사에는 이런 명칭이 없다. 비슷한 거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이를 알아놓으시고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돼요.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어가 있으면 아까 얘기대로 자립하는 말이 있고 부속하는 말이 있다. 자립하는 말이 있고 부속하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body에 해당되는 말이면 요거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품사가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말, 부수고, 그죠?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자립될 수 있는 말이다. 이 헤아리 보면 10개의 품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동사라든가 행용사라든가 행용동사는 활용하잖아요. 그죠? 활용하는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츠요노아루 지리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활용이 있는 자리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로가 될 수가 있다. 주츠고니 나루, 용이라고도 한다. 요갱이라고도 한다. 용어는 이렇게 서술하는 말을 말합니다. 나머지 이렇게 명사, 부사, 연체사, 접속사, 감동사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활용이 되지 않는 또 자리보죠. 요 빨갛게 되어 있는 나머지 요 5개는 활용이 안 되는 자리보예요. 그죠? 그 중에도 이 명사는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체언이랍니다. 체언이 될 수 있는 말이다. 나머지 요 부사, 연체사, 접속사, 감동사는 각자 해당되는 어떤 수식어가 될 수 있느냐, 접속어가 될 수 있느냐, 또는 독립된 말로 사용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뭡니까? 조동사 공부는 바로 이겁니다. 그죠? 조동사예요. 부속되는 말 중에 활용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강좌를 한 24강좌로 나누어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조동사에 대해서요. 조동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